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부동산 로드맵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최근 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의 숫자는 줄었는데 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증여는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와 같은 지역은 지금 한 달 만에 3배가량 또 폭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양도세 혜택이 끝나가고 그리고 또 대출 규제 문턱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든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차라리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이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서울 상급지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집주인의 강한 확신이 증여라는 이 숫자로 증명이 된 셈인데요.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 이로 인해서 매물이 잠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출구를 모색해 봐야 될지 1시간 내내 또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로드맵 1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명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양천구 목동과 자양동 재개발 빌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두 지역 모두 검증된 가치 위에 미래를 더한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과 역세권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서 굉장히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또 기회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먼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함께할 때 재개발 관련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재개발 빌라 투자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재개발 빌라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회피, 두 번째는 토호제, 실거주 면제, 세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 네 번째는 높은 시세 차익입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회피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재개발 빌라 투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도 불구하고 소형주택 특례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 그리고 내년 27년 12월까지 취득 및 준공을 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굉장한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호제 실거주 면제입니다. 토호제란 토지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토호제라고 하는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2년의 실거주가 필수인데 빌라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살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3억에서 4억 원대로 재개발 빌라 투자는 3억에서 4억 원대로 적게는 1억에서 2억 원대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대비 저렴한 대비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완료 시에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획득이 된다.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낡은 빌라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원, 교통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수익 창출 그리고 다양한 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입니다. 임대수익 창출입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 진행 중에도 월세와 전세 수익이 가능합니다. 연 4%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고 이 뜻은 이제 보유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속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모델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시계획과 인허가 등을 통합 심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빠르게 단축시키는 모델이고,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정비 방식인데 동의율이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서 일반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모델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특히 2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대폭 축소가 되고 80%의 동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현재 건물이 위험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 불편하면 가능한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항목들을 넣어서 안전진단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래서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고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의 조건, 투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두 번째는 정책,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강이랑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도심 접근성, 역세권일수록 사업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주 근접 여부, 교통 확장성, 예를 들면 GTX 등 개발 호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군과 학원과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근처에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핵심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겠고, 그리고 구청, 시청 등 지자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 구역은 사업 속도와 인허가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현재 단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관리 처분에 따른 리스크 차등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조합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조합 내부 갈등 여부, 그리고 시공사 선정 여부 확인도 하시고, 내가 초기에 들어갈지, 중기에 들어갈지, 후기에 들어갈지, 이렇게 언제 들어갈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장점과 더불어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재개발 관련된 좀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또 궁금증들 생방송 도중에만 여러분들의 질문들 또 담은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남길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질문 또 남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나는 좀 풀어볼 만한 곳이 마땅히 없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도중에 문 활짝 열어 있기 때문에 질문들 많이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추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재개발 빌라 투자의 장점과 체크 포인트들을 보셨다면 이제 양천구 목동과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입니다. 목 이동을 보실 텐데 9호선 염창역 급행으로 강남이 20분대로 직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배우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양동은 구의역과 건대 입구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한강 접근성도 좋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확산 수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역세권 프리미엄의 정비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목동 빌라 투자인가? 현재 아파트가 너무 비싸진 시장입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규제로 아파트 시장의 투자는 더욱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재개발 빌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같은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완료 시에 또 고급 아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정비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동입니다. 서남권 핵심 재개발 지역입니다. 9호선 급행으로 여의도 7분, 강남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고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배후지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현재 실투자금 중요합니다. 실투자금 2억 원대로 진입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자, 사업 개요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이고 예상 세대수 1,800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35층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목동 14개 단지에 재건축과 함께 주위 빌라가 주목 중이고 9호선 급행으로 여의도,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며 실투자금 2억 원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목동입니다. 목동은 원래 학군가, 학원가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목이동을 보시겠습니다. 목이동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창역이 있습니다. 염창역은 여의도 7분, 강남 20분, 반대로 마곡지구까지는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서울의 소득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핵심 업무지구들을 연결해주는 허리 입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한강 접근성도 좋습니다. 도보로 15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월드컵 대교와 성산대교, 양화대교, 올림픽대교, 그리고 강변북로 이렇게 간선도로와 고속화도로를 진출입이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시면 목동 종합운동장 그리고 빙상장 등 이렇게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 친화적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안양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용왕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자연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현재 역세권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재개발에 압력이 있는 지역으로 계속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목동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최고가 매매 35억 9천, 39억, 31억 5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하는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이고 재건축에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적어도 그 인근 주위의 아파트 시세는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향후 사업 완료 시에 자연스러운 프리미엄 형성 가능합니다. 네, 목동의 노후도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노후가 엄청 많이 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동 모아타운 재개발 노후도는 약 60%로 이미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속도, 확실성 모두 정비 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동 모아타운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건축 계획안 배치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약 4.8헥타, 4만 8천 제곱미터이고 노후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 토지 등 소유자는 약 800명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세대 수는 1,500에서 1,800세대, 권리 산정 기준일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서를 계속 진구하고 있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구청에 접수할 거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추진력과 입지 모두 안정적인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빠른
빠른 동의율 확보로 향후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동의 포지셔닝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도 왼쪽에 보시면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 오른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신시가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교집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이제 매물이 있고, 여기가 핵심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동 투자 요약입니다. 층향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 4억에서 5억 원대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예상 실투자금 1억에서 2억 원대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9호선 역세권이고 염창역 이용이 가능한 입지로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목동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 압력이 증대가 되는 곳입니다. 인근 정비 사업이 활발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 흐름 속에 선점 효과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목동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비싸지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에 주목을 하면서 이 목동 관련된 지역의 이 접근성이라든지 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또 알려드렸는데요. 나도 현 시점에서 목동 관련해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또 상세하게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만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도 부동산 관련해서 혹은 목동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또 함께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생방송 도중에만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막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또 다음 목동 이외에도 혹시라도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있다면 또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더블 역세권, 두 번째 성수 확산 수혜, 세 번째는 실투자금 3억 원대입니다. 현재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2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 성수 옆 자양동,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수혜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3억 원대로 역세권 프리미엄, 역세권 빌라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 그리고 성수동 확산 수혜, 실투자금 3억 원대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은 동부권 핵심 재개발 지역입니다.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한강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수 확산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 실투자금 3억 원대, 3억 원대로 역세권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기호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대상지입니다. 예상 세대수는 1030세대로 예상이 되고 최고 층수는 49층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성수동 확산 수혜를 받으며 한강 접근성과 더블 역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 49층 랜드마크급 재개발이 예상됩니다. 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도를 보시면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이용하면 압구정과 청담이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강남생활권과 바로 맞닿아 있다 보시면 되고, 약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숲이 근처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자연과 여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성수동 카페거리는 이미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은 항상 옆으로 그리고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실 곳은 자양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도 약 한 12억 원 정도, 최소 투자금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자양 1동입니다. 자양 1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7호선 더블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한강과 상권, 그리고 대학 트리플 입지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밀어주는 지역으로 정비 사업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수동에서 자양동으로 확산.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수요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빌라 시세가 약 20억에서 30억 원대, 지금 더 높게도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확산됩니다. 자양동으로 확산이 되고 상권 및 주거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예상 분양가는 5억에서 6억 원대,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3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자양동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억 9,400 최고가, 32억 5천, 32억. 목동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자양동의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입니다. 자양동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사업 완료 시에 자연스러운 프리미엄 형성 가능합니다. 네, 자양동의 노후도입니다. 현재 역세권 재개발 예상 가능 지역이고 구의역 보이실 겁니다. 구의역에서 도보로 4분, 도보 4분 거리에 저희 이제 재개발 위치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노후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양동 역세권 재개발 노후도 약 68%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향성과 속도, 확실성 모두 정비 사업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양동 투자 요약입니다. 층향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 5억에서 6억 원대, 전세 레버리지 활용을 가정했을 때는 실투자금 약 3억 원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의역, 건대입 구역 이용이 가능한 입지로 강남, 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인근 정비 사업이 활발합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자양 4동, 3동, 2동,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 압력이 계속 증대되어 있는 것이고 노후 주거지 정비 흐름 속에 선점 효과 및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목동과 자양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4월 27일 오후 2시에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라겠고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는 확정 이유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동에 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이 지역으로 또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또 투자에 있어서 정보들 혹은 현 시점에서 어느 재개발 지역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50분 도중에만 여러분들의 질문을 담고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질문을 남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어느 지역들 어느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또 많이 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님 또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 함께할 또 전문가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환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임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임장 다니시면서 이제 투자 활동을 활발히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고민하시고 움츠러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날씨가 풀리는 만큼 저희 마음도 좀 녹아내리면서 이제 지금 투자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지 그런 곳들 여름 오기 전에 지금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도 굉장히 많이 풀려서 많은 분들이 뭐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될지 직접 가면서 임장도 다녀보고 또 분석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또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어떤 지역들 봐야 될지 함께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전문가님과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역시나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또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임장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 사실 다 자녀분들을 위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항상 고민인 부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한 부동산 전략. 자녀분들 위해서 항상 투자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녀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데이터들만 보다고 하더라도 30대 분들 지금 영끌하고 B2 우리가 2019년에서 21년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막 패닉 바잉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30대 분들 사실 부동산 많이 투자를 하셨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꺾여가는 부분이 생겨서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물건을 털어놓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집값도 그때 당시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영끌이나 B2로 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출만 보더라도 1억 이상의 30대 평균이 1억 이상의 대출이 이미 대출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도 하고 수익은 사실 많이 못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성 투자이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 장기적으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 지금 장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단기 시세 차익을 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2년 새에 2배 뛰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절반 이상은 이익을 못 냈다고 합니다.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지금 통계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 거의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런 상황이고요. 30대 분들이 20대, 30대 분들, 내 자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식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단기성 차익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미 과거에 B2, 영끌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30대, 40대 분들 과연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부동산 하면 대부분 아파트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이에요. 저도 사실 부동산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당연히 아파트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에서 사실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대체제는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만 고집하기에 사실 30대에서 40대 분들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사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 아파트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0대, 40대 왜 내 집 마련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냐? 결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나이잖아요. 이 결혼을 앞둔 분들이 이제 드디어 비로소야 주택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집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결혼을 눈앞에 두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바로 집입니다. 신혼집을 월세에서 시작할 것이냐, 전세에서 시작할 것이냐, 자가에서 시작할 것이냐. 이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세나 전세 이런 임대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게 사실 막 신혼부부라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경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신혼집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대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서울에 진입을 하시면서 추후의 미래 가치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40대까지 20대에서 40대까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월 평균 저축액이 20대부터 40대까지 90만 원. 30대 분들은 140만 원. 40대는 155만 원. 30대에서 40대까지 들어가는 이 모을 수 있는 저축액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1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당연히 30대, 40대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가장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녀분들이 생기거나 뭐 주치라는 비용들이 당연히 소득이 늘어가는 거에 비해서 지출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은 데까지 3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대에서 1억 모으려면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40만 원을 6년 동안 모아야 1억이라는 자금이 생기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얼마나 하죠? 20억. 20억이 거의 기준가이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20억을 모으려면 지금 10억 모으는데도 6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억을 모으고
이 10억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조차 살 수 없습니다. 이 10억을 모았을 때 60년 후면은 30대가 60년 후면은 90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주택을 90대가 됐을 때 첫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근소한 차이예요. 다 90대가 돼서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면 사실 30대, 40대 분들 내가 돈을 모아서 당연히 이것보다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대한 모으신 돈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의 대체제로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4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자산이 꽤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파트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왜냐하면 40대 분들은 자녀분까지도 고민하실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해줘야 되냐? 왜 지금 자녀분한테 해줘야 되는지 소형 신축주택이 작게 써 있죠. 소형 주택이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60제곱미터 이하에 6억 이하.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막 다주택자 중과 그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제 폐지하고 뭐 보유세도 인상되고 이런 지금 압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축 소형주택 아니면 기축주택의 그러니까 소형 기축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는 투자를 장려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아직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조금 더 알아보신 다음에 이런 곳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지금 아파트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자녀분에게 내 대를 물림할 수도 있고 자산의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 준공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준공이 완료된 신축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 보유, 양도하는 전 기간에 대해서 주택세에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양도세가 중과되면 중과되는 거에서 빼준다는 얘기고요. 종합부동산세 중과되는 부분에서도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에서도 지금 중과가 되면 8%, 그리고 12%까지 중과가 되는데 이런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수를 마이너스 1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주택을 소형주택은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반도 안 들어가는 금액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자녀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봐야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20대, 30대, 40대 기준으로 10억 모으려면 한 90대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오히려 내 자산을 증식시킬 만한 이 투자처를 부지런히 또 움직이면서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일 것 같은데 시중에 뭐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제대로 좀 정보를 얻을 만한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구역이라든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될 만한 투자처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도중에만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또 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부동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질문 남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현 시점에서 봐야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궁금증들 또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봐야 될 만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한 또 핵심 투자 지역으로는 어느 지역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핵심 지역 바로 노량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량진 하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분양가 보셨나요? 25억이 넘는 분양가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노량진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이번 노량진 뉴타운의 출발점, 어떻게 보면 출발 가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싼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25억 미만의 거래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25억보다 더 싸게 안 나올 것이냐? 이미 노량진 6구역이거든요. 6구역의 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위쪽에 있는 한강변 쪽에 있는 라인이나 다른 쪽에 있는 지역들도 이 금액 이하로 나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도 전부 완판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금액보다 낮춰서 분양가를 더 낮춰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조금 더 낮더라도 이미 주변 시세가 노량진보다 높기 때문에 더 분양가가 뭐 좀 더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노량진은 지금 앞으로 강남만큼의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강남 3구 있잖아요. 강남 3구에 전에 강동구까지 강남 4구라고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강남 3구에 동작구까지 강남 4구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량진 쪽, 이 동작구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8평 빌라도 20억 원에 8평 빌라도 20억 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아까 25억에서 2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거의 10억 언저리에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원은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여기에서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20억 원에라도 8평짜리 빌라를 20억 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굉장히 몰리고 있고요. 지금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노량진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 한강변, 한강 벨트, 그리고 두 번째 역세권.
그리고 세 번째 뭐 습세권, 그리고 네 번째가 학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요건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저는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량진 한강변이고요. 그리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학군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 예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량진이라고 하면 고시촌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죠. 노량진 수산시장도 있고 고시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뭐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화가 다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고시촌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게 학군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량진 뉴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뉴타운 굉장히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노량진 역 주변에 있는 고시촌들 있잖아요. 이 고시 학원들, 이런 부분들이 학군으로 굉장히 높은 학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량진 역 9호선하고 1호선, 9호선하고 1호선은 둘 다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호선은 지금 용산 쪽 라인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9호선은, 노량진은 또 9호선 급행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9호선 라인은 강서부터 강동까지 있는 유일한 노선이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충분히 뭐 한 10분, 1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노량진역이나 장승배기역 쪽 서부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위쪽 라인으로 충분히 잘 연결이 될 거고요. 그만큼 이미 역세권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우리 한강벨트 있잖아요. 이쪽 한강 라인까지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이미 학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한강벨트,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학군. 학군이 뭐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포권역 같은 경우도 사실 아현뉴타운이나 이런 곳에 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입주를 하시면서 굉장히 학군이 좋아졌는데, 노량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강,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학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들, 파란색,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 노량진에서 내가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있습니다. 사실 투자 금액이 지금 한 3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량진 아까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26억입니다. 이 26억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을 3억에 가져갈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자녀분이 나중에 주택을 이렇게 선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곳으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양동, 지금 말씀드린 거, 저희 세미나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개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는데, 자녀분한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 드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하게 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이렇게 노량진 쪽을 투자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지역을 꼽아주셨습니다. 2부 함께한 전문가님과 여기서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의 상승 혹은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